JPT 청해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JPT 전문가 박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JPT의 다양한 문제 유형들과 실전 시험 꿀팁들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JPT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JPT 시험은 청해, 독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는 시험입니다. 100문제, 100문제, 청해 100문제, 독해 100문제 합쳐서 총 200문제를 95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풀어내는 그런 시험입니다. 청해 45분, 독해 50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200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점수 배점은요. 청해가 495점, 독해 마찬가지로 495점이라서 여러분이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만점을 맞게 되면 990점을 득점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청해 문제 유형도 한번 살펴볼게요. 청해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파트는요. 사진 묘사 파트 20문제, 질의응답 파트 30문제, 회화문 30문제, 설명문 20문제 이렇게 합쳐서 총 100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내려가면 갈수록 파트 4로 갈수록 지문 길이가 조금씩 더 길어지는 그런 타입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청해 각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청해 문제를 실전에 푸실 때 이런 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가지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볼게요. 자, 여러분 문제 푸실 때 꼭 문말 표현에 집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장의 가장 말미, 마지막에 있는 표현에 집중해 주세요. 문장 마지막 표현에는요, 지금 동사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명사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라고 하는 품사의 힌트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인지 미래인지 혹은 진행인지 시제와 관련된 힌트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품사나 시제가 문제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次の約束はまだ決めてないんですが、いつにしましょうか? 입니다. 다음 약속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언제로 할까요? いつにしましょうか? 라고 하는 표현이 말하자면 문말 표현이에요. 자, 이 중에서 아직 약속을 정하지 않았지만 언제로 할까? 이츠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의문사가 있어서 언제로 합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답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금방 사실은 감은 잡을 수 있어서 답은 찾으실 거예요. D번입니다. 明日の7時半頃にしたいんですがまた連絡します. 내일 7시 반경으로 하고 싶은데 다시 연락드릴게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D번이 정답이긴 한데 조금 더 살펴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いつにしましょうか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덜 정중한 형태로 말을 바꾸자면 いつにしますか로 바꿀 수가 있고 카라고 하는 거는 질문할 때 쓰는 뭐뭐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사입니다. 자, 근데 그 앞에 있는 시마스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의미가 2가지죠. 나니나니오 시마스라고 하면은 뭐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매번 반복하는 행동을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에 늘 밥을 먹습니다. 와타시와 이츠모 마이아사 고항오 타베마스라고 하면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때 마스형을 많이 써주고 하나 더 있죠. 일본어는 미래 시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学校に 이키마스 내일 학교에 갑니다 라고 하는 미래의 행동을 나타낼 때도 이 마스형을 쓴다는 거예요. 자, 2가지 중에 이츠니 시마쇼우까, 이츠니 시마스까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약속이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나중에 우리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오답이 된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자, A번입니다. 약속された場所で 30분 뭐待ったんですよ라고 얘기합니다. 약속된, 즉 약속했던 장소에서 30분씩이나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다렸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맞다니까 과거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제는 미래예요. 시제가 이미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무리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A번 오답이에요. B번 볼게요. 3시간前,携帯 메일을 모라이마시타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한지 기억이 안 났다고 해도 마시타니까 뭐뭐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형이에요. 마찬가지로 시제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것도 오답이긴 한데 내용을 조금 볼게요. 3시간 전에 핸드폰 메일을 모라이마시타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답입니다. 자, C번입니다. 明日の約束の時間をぜひ守ってください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약속 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시제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 제히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한국어로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꼭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꼭이라는 표현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이 제히라고 하는 꼭은요. 상대방에게 반드시 어떤 행동을 좀 하도록 요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힌트를 좀 보면 제히라고 해놓고 나니나니 쿠다사이라고 해서 뭐뭐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일 약속 시간을 꼭 좀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우리 시간 언제로 할래? 날짜 언제로 할래? 라고 미래의 약속을 정하자라고 했는데 너 이거 지켜야 돼 라고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 거면 이건 역시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답안과는 행동이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A번, B번, C번 모두 오답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D번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문말 표현에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점이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팁입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시지 마시고 일단 메모하세요. 자, 근데 사실 시험장에서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문말 표현에 집중하자, 마지막에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나온다, 뭐 시제도 나오고 품사도 나오니까 그걸 꼭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시험장에서 막 이렇게 청해를 듣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막 나와요. 근데 그 숫자가 막 자꾸 늘어나면 나 이 문제를 맞출 수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조금 침착하고 약간 내려놓고 그래, 나는 모를 수 있다, 이 마음을 약간 먹으시고 일단은 메모하세요. 히라가나로 혹은 한자로 적으시면 이 적는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촌스럽지만 이런 식으로 뭐 카, 쿠 이런 식으로 꼭 한글로라도 꼭 적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적어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볼게요. 니혼노 바이 로시코쇼와 이츠고로 오코나와레마스까? 입니다. 일본의 경우 로시가 뭐지? 근데 무슨 고쇼와 교섭은 언제 행해지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구멍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로시. 자, 그러면 일단 약간 마음을 진정시키고 로시 뭐지? 이렇게 하고 일단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로시가 뭔지는 몰라도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츠, 언제 정도에 이루어지냐, 즉 시기를 묻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대답해주면 돼요. 계절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봄입니다, 겨울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날짜를 얘기할 수도 있고, 몇 월 이렇게 월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실제로 답한 게 정답이라서 B번을 보시면 다이다이 3月から 4月までのようです. 대체적으로 3월에서 4월까지のようです. 인 것 같습니다. 약간 확신이 없어서 말끝을 흐리고 있긴 하지만 원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B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근데 일단 로시가 뭔진 몰라도 우리가 적어는 뒀죠. 자, 이걸 왜 적어야 되냐? 한번 볼게요. A번 선택지입니다. 労働時間は9時間と決まっています. 라고 해서 노동시간은 9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근로시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시를 여기 이렇게 적어둠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
내가 아는 한자 단어 중에서 로와 시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를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A번에서 로도라고 하는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왔어요. 노동. 근데 로라고 하는 소리가 겹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혹시 이 로시의 로는 그 노동의 노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노동이니까 그러면 뭐 일하다 뭐 이런 의미인 건가? 라고 하는 약간의 힌트를 얻었어요. 아래 보시면 B번은 지금 이미 답이 된 거니까 제외하더라도 하나, 둘, 세 개의 힌트가 지금 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조금 더 볼게요. C번입니다. 로시칸노 몬다이와 나르베쿠 다이와데 카이케츠 스베키 데스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야? 왜 갑자기 문제?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로시라는 단어가 나왔고 칸, 뭐뭐 사이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대화로 해결을 해야만 한답니다. 둘이 싸우나요? 왜 사이가 안 좋나? 왜 이 둘의 문제는 가급적 대화로 해결하라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D번을 보시면 3月に一部の業種でストライキがあったそうです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스토라이키는 뭐 파업이라는 사실 영어 단어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월에 일부 업종에서 파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죠. 파업? 뭔가 아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뭔가 노동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뭔가 파업도 하고 뭔가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 시는 혹시 그 사용하다의 사? 그러니까 노사가 아닐까?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시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만 봤을 때는 너무 낯설어서 감히 한자를 상상할 수가 없는데 조금씩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힌트가 누적되면 아, 로시 그거구나. 노사 관계할 때 그 노사. 그래. 둘이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지. 이런 힌트를 축적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당황하더라도 일단 여러분 메모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파트 사진 묘사 파트입니다. 세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사람과 동물에 대해서 묘사하는, 뭐 외관을 묘사한다, 행동을 묘사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실내 장면입니다. 그래서 방이라든지 건물 안의 풍경을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외 풍경. 그래서 뭐 바깥의 풍경이라든지 뭐 경치라든지 이런 사진을 가지고 와서 뭐 눈이 내리고 있다. 비가 온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맞추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사진이 실려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눈으로 빨리 그 사진 안을 스캔하셔서 아, 내가 출제자라면 사진 안에서 이런 거 문제 낼 텐데 같은 포인트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볼게요. 例題 A、顔に泥を塗ってはダメです。B、履物を履いたまま入ってはダメです。C、室内では泥のように眠ってはダメです。D、水切りをしないで傘を持ち込んではダメです。 자,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림 안을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자, 먼저 가장 앞부분에 이런 간판 같은 게 있는데 간판 안에 글씨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JPT 문제는 이렇게 간판 안에 글자가 인쇄되었을 때 이 내용을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서 뭐라고 하는지 안 보이는 것들을 제외하면은 웬만하면 빠르게 눈으로 읽고 독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용 볼게요. 자, 고코카라 여기서부터는 노소쿠 긴시 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소쿠는 흙이 묻은 발, 금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흙이 묻은 발로 여기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오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소쿠 그러면 흙이 묻은 발이니까 신발을 신은 발이에요. 신발 신고 여기부터는 못 들어와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아, 신발장이 있는 걸로 봐서 아, 가라 신으란 그 말인가 보네 라는 감을 좀 잡으시고 아래 보시면요.
室内用シューズにお履き替えくださ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 키, 카, 에 루가 동사 원형이고 갈아 신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내용 신발로 신발을 갈아 신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조금 더 크게 인쇄된 글자 볼게요. 카사노 모치코미와 고엔료 쿠다사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사, 우산이죠. 우산의 지참, 우산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고엔료, 사양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주세요. 우산은 여기 갖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래 보시면 그럼 그 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소토노 가사타테오 고리오 이타다케마스 바깥에 있는 가사타테 우산 꽂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니다. 우산은 안으로 갖고 오면 안 되고 신발도 신고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적어놓고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떨어져서 그림을 보니까 뒤에 이런 게 보이죠? 아이가 한 명 서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디에 서 있나요? 신발장 앞에 서 있습니다. 신발장은요. 게타 바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나노코가 게타바코노 마이니 타테이마스. 여자아이가 신발장 앞에 서 있습니다. 혹시 이런 예문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입니다. 자, A번입니다. 가오니 노로 누떼와 다메 데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로라고 하는 표현은요. 진흙입니다. 얼굴에 진흙을 발라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엉뚱한 답이죠. 오답입니다. B번은요. 하키모노 하이타마마 하이테와 다메 데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키모노라고 하는 단어 들었을 때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모노라고 하는 그 기모노 있잖아요. 일본 전통 의상 입는 물건 합쳐서 기모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키모노니까 하쿠 신발을 신다인데 신는 물건 합친 거니까 신을 것, 즉 여기서 신발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을 것, 신발을 하이타마마 하이테와 다메 데스 신은 채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쵸? 신발 신고 들어오지 말고 실내용 슈즈로 갈아 신어라 라는 요청을 했었죠. 그러니까 정답이죠.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번입니다. 시츠나이데와 노로노요니 네무떼와 다메데스 라고 얘기합니다. 실내에서는 노로노요니 네무떼와 다메데스 네무로 자다라고 하는 표현 앞에 노로노요니라고 얘기하면은 완전히 정신을 잃은 듯이 잠을 자는 거를 노로노요니 네무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너무 그렇게 너무 푹 자면 안 된다. 너무 그렇게 정신을 잃은 것처럼 자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관계없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D번입니다. 미즈키리오 시나이데 카사 오 모치콘데 와 다메 데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즈키리의 이 키리라고 하는 게 뭔가 키로라고 하는 동사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뭘 잘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자르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제거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이겁니다. 근데 뭘 제거하냐면 미즈요. 물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분이고 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우산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산 안 털고 그 우산 그대로 비 올 때 썼던 거 들고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우산은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갖고 들어오면 안 됐었죠. 우산 어디 두라고 했나요? 바깥에 있는 실외의 야외에 있는 꽂이에 꽂아두세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즈키리가 없어도 어쨌든 우산은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파트 보도록 할게요. 자, 질의응답 문제 유형입니다. 질의응답은 총 3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의문사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의문사가 없는 경우, 그리고 시사, 비즈니스 파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의문사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게 질문에 들어가 있는 경우와
의문사가 없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의문사가 없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사 비즈니스 파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짧게 한 문장으로 훅 물어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짧게 한 문장씩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例題、私は猫舌なので、こういうのは苦手です。じゃあ熱くないものを頼みましょう。B、猫はテーブルの下にいません。C、猫の手でも借りたいほどですね。D、誠さんは猫をかぶっていますね。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私は猫舌なのでこういうのは苦手です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의문사가 있는 타입은 아닌데 대신에 뭐가 있냐 하면 고유, 이러한, 이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시대명사죠. 그래서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바를 잘 이해해야 되는 문제인데 뭘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네코지타, 고양이 혀?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고양이 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좀 서툴어요. 이런 것은 좀 싫어요. 못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은연중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코지타는 고양이 혀, 즉 뜨거운 것을 잘 먹거나 마시지 못하는 사람 네코지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코지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 저 뜨거운 거 진짜 별로예요. 잘 못 먹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봐야 되죠. A번 볼게요. 자, 아츠쿠나이 모노 다노미마쇼. 그럼 뜨겁지 않은 걸 주문해요. 주문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뜨겁다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이해했죠.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B번은요. 네코와 테이블의 시타니 이마생. 고양이는 테이블 아래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고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왔기는 한데 뜨거운 건 못 먹는다라는 의미와는 관계가 없죠. 자, C번입니다. 네코노 테데모 가리타이 호도 데스네. 라고 얘기합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정도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양이의 손은 크기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손으로 쓰기에 고양이 손이 너무 작아서 사실은 부적합해요. 근데 그런 고양이 손까지 끌고 들어와서 일을 좀 돕게 만들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바쁘다 라고 하는 거를 네코노테데모 가리타이 쿠라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너무 바빠요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코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C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번입니다. 마코토상와 네코 가부떼 이마스네 라는 표현입니다. 마코토 씨는 네코를 카부로 뒤집어 쓰다, 마치 가면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있네요 라는 표현인데 왜 고양이를 뒤집어 쓸까? 라는 표현인데요. 자, 네코 카부루가 원형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요. 그 고양이가 약간 좀 새침대기 이런 거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고양이에 좀 탈을 쓰고 본성을 숨기고 있다. 뭔가 다른 성격인 척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코토 씨는 본인 좀 본성을 약간 숨기고 있어요.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 B번은 조금 엉뚱한 게 나왔지만 C번의 네코노테데모 가리타이 쿠라이 혹은 네코 카부루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요. 소위 말하는 관용어죠. 그래서 관용어 공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요? A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우리 회화문 파트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회화문, 일상생활, 관용어 속담, 그리고 시사 비즈니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렇게 내려갈수록 관용어 속담, 시사 비즈니스 이렇게 내려갈수록 문제 난이도가 제 느낌에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아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나누는 대화야 그냥 이제 뭐 평소에 하는 대화 그냥 편하게 일본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데 관용어 속담 방금 보셨던 것처럼 네코노 테데 뭐 가리타이 쿠라이 같은 것들은 공부가 미리 안 돼 있으면 관용어 속담 알아듣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시사나 비즈니스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인데 막 경제 얘기가 나왔어요. 아, 나 요즘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참 너무 뭔가 살기가 힘들다. 서민들이 삶이 팍팍하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나왔다고 치면 거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신문에서 볼 법한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풀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문제의 볼륨이 커지네, 어렵네. 이런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볼게요. 例題。中村さんの彼氏と会ったことある？中村さんはがっちりとしてかっこいいってよく言うけど、実際はどうなんだろ僕、この前会ったんだけど、彼氏は丸々とした体つきだったよ。好きになると欠点も素敵に見えるってことだね。 자, 지문 보도록 할게요. 나카무라さんの彼氏と会ったことある? 나카무라 씨의 남자친구와 만나본 적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나카무라さんはがっちりとしてかっこいいってよく言うけど実際はどうなんだろう? 라고 얘기합니다. 나카무라 씨는 그러니까 자기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がっちりとして가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찌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람 체격이 좀 다부지고 이런 좀 몸집이 큰 사람 그래서 건장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나카무라 씨가 본인 남자친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건장하고 가꼬이 멋있다 라고 곧잘 말하는데 글쎄 실제는 어떨까? 라고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남자분이 모쿠 고노마에 아딴다께도 나 요전에 만났거든? 이러면서 실물을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레시와 마르마르 또시다 가라다 츠키다tta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남자친구분 마루가 여러분 둥근이라는 표현인데 그 둥근을 2번 썼어요. 몸이 어떨까요? 눈사람처럼 땡글땡글해요. 즉 뭐 남자친구분 건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딱 벌어진 각진 어깨 막 이런 게 아니라 눈사람처럼 이렇게 둥글둥글 그러니까 살이 쪄서 동그란 그런 가라다츠키 그런 몸집을 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키니 나르토 게테모 스테키니 미에르 데코또다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좋아하게 되면 결점도 멋있어 보인다는 뭐 그런 말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국에서 제 눈에 안경 뭐 이런 속담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 볼게요. 자 오토코노 히토가 오모tte 이루 노와 노레 데스 까? 라고 해서 남자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고 아래 봤더니 전부 속담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오니니 가나보라고 하는 표현이요. 오니는요. 원래는 귀신이나 도깨비입니다. 근데 귀신, 도깨비 워낙에 무서운 존재에게 가나보라고 하는 금으로 된, 쇠로 된 망치, 봉을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센 사람한테 더 무서운 무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훨씬 더 잘 활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데 글쎄요. 남자친구 외모에 관한 얘기라서 조금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B번은요. 우도노 다이보쿠라고 하는 표현이요. 뭔가 덩치는 크고 되게 뭔가 능력치가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되게 쓸모가 없는 물건 내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뭐 무용지물이다 뭐 이런 얘기는 또 아니었어요. 이건 오답이 되겠고 C번입니다. 아바타모 에쿠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바타라고 하는 거는요. 예전에 전염병 중에 그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앓으면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군데군데 패이는 그런 흉터가 남거든요. 근데 이 흉터 자국이 뭘로 보이냐면 에쿠보. 보조개로 보일 만큼 보조개 있으면 이렇게 웃을 때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 자국이 보조개로 보일 만큼 내 눈에는 되게 예뻐 보인다. 그래서 한국어로 표현하면 제 눈에 안경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것 C번이 되겠고요. D번입니다.
미즈 기요케레바 우오 스마즈라고 되어 있는데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너무 청렴결백한 것도 그다지 좋지 않다.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C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설명문 문제 유형입니다. 자, 설명문은요, 일상생활, 시사, 비즈니스 파트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뉠 수 있는데요. 자, 설명문은 다른 파트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를 듣고 하나를 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조금 긴 지문을 들으시면서 세 문제를 푸시거나 동시에 네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例題、交通機関の発達や科学技術の進歩に伴って生活が便利になり、体を動かす機会が減ってきています。運動不足で起こるものには疲れやすさ、睡眠不足、食欲低下、腰の痛み、ストレス増加などが挙げられます。そのため、自分に合った運動方法を見つけ、日常生活の中で運動習慣を身につけるのが重要です。 자, 첫 번째 예시 문제, 지문 볼게요. 자, 交通機関の発達や科学技術の進歩に伴って生活が便利になり、体を動かす機会が減ってきています。 자, 교통기관의 발달이나 아니면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이 도모나테라고 하는 표현, 뭐뭐 함에 따라서입니다. 자, 그래서 진보함에 따라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몸을 움직일 기회가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운동 부족 때 오코르 모노니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거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운동 부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1번 스카레야스사, 쉽게 피로를 느끼는 증상. 두 번째요. 수면 부족, 수면 부족. 세 번째는요. 쇼크요크 테이카, 식욕 저하. 네 번째, 고시노 이타미, 허리의 통증. 다섯 번째, 스트레스増加, 스트레스 증가. 나도가 아게라레마스. 이러한 것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そのため 自分に合った運動方法を見つけ.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 맞는 운동 방법을 발견하고 잘 찾아내고 日常生活の中で運動習慣を身につけるのが重要です. 身につける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몸에 익히다, 터득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안에서 이런 운동 습관을 익히는 것,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운동 부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피곤을 잘 느끼죠. 그리고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식욕 저하, 허리가 아프죠? 스트레스 증가 이런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A번에 요츠, 요통, 즉 허리 통증이라고 하는 거 고시노이땀이 나왔었죠.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B번은요. 가로라고 해서 괄호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피곤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단어와 괄호가 일치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오답입니다. 자, C번에 미즈 부소크, 물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D번입니다. 쇼크욕구 소가 식욕 증가 아니고 저하였죠. 모두 오답이죠.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 하나 더 볼게요. 例題、アルバイトを募集します。時給は1500円から1800円で交通費が支給されます。未経験者も応募できますが、経験者なら時給1800円以上も可能です。新宿駅から徒歩10分です。時間帯は朝、夕方、夜です。応募期間は12月9日から14日までです。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르바이토 모슈시마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 내용이에요. 時給は1500円から1800円で
고츠히가 시kyū사레마스. 자, 시급은 1,500엔에서 1,800엔으로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교통비가 나오는 거 한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교통비가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을 수당이라고 해서 테아테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테아테라고 오쿠리가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수당 테아테라고 씁니다. 자, 어쨌든 교통비가 지급이 되고요. 다음 볼게요. 미케이켄샤모 오보 데키마스가 미경험자도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経験者 나라 지큐 1,800엔 이조모 가노데스. 경험자라면 시급 1,800엔 이상도 가능하답니다. 경험에 따라서 조금 더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신주쿠에키가라 도호 10분 데스. 신주쿠역에서 도보 걸어서 10분 걸리고요. 시간대와 아사, 유가타, 요루 데스. 시간대는 아침, 저녁, 밤 세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오보 기간은 12월 9일から 14일까지 데스. 날짜 나올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1부터 10까지 고코노카 이런 거 참 놓치기 쉽죠. 자, 그래서 응모기간 잘 보시면 12월 9일부터 14일까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다 나온 것 같은데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この内容に合っているのはどれですか? 이 내용과 맞는 것을 하나만 골라볼게요. 자, A번입니다.応募期間は4日間である. 응모 기간은 4일간이다 라고 했는데 12월 9일부터 9, 10, 11, 12, 13, 14일까지니까 4가 아니고 6일간이라서 6일간. 그쵸? A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은요. 에키가라 아르이테 10분 가까루. 역에서 걸어서 10분 걸린다. 어느 역에서요? 신주쿠역에서. 근데 역 이름이 빠져있긴 하지만 맞는 정보죠. B번 괜찮습니다. 자, C번은요. 시간대와 아사, 히루, 요루, 네, 아루 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하나 잘못됐죠. 시간대가 아침, 점심이 아니라 유가타, 저녁 때 그리고 요루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오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D번입니다. 미케이켄샤모 지큐 1,800엔 이조에 아루. 미경험자도 시급 1,800엔 이상이냐 하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시급 1,800엔 이상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미경험자 아니죠. 오답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청해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한번 풀어봤는데요. 처음으로 JPT라고 하는 시험을 접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우리 강의 완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600점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강의 구성을 잘 해두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본 강의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나상 오츠카레사마 데시타.